스타일러,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나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스타일러는 이쁜 옷걸이가 되어버립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나 얇은 옷은 스타일러보다 세탁이 더 적합합니다. 스팀은 냄새 제거에 한계가 있고 땀이 있는 오염물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차라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밀착가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신혼가전인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알아본 정보를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가전제품은 새집으로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싼 항목이지만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혼수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구매하고 나면 최소 몇 년은 사용하면서 계속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전을 살 때 정말 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조금 타협하더라도 가전에서만큼은 꼭 이 영상 시청하시고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가전을 구매하신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제품부터 말씀드리고 신혼가전에 꼭 필요한 제품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필요 없는 가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템은 스테이션이 없는 비싼 무선 청소기입니다. 바로 다이슨 청소기죠. 최신 상품은 100만원이 넘어가는 정말 비싼 제품들이 많습니다. 신혼가전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 좋은 최신 기종을 사는 게 어떨까 고민되는 게 당연합니다. 다이슨 진짜 디자인은 1등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흡입력도 좋고 무선이니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광고에서 보면 계단도 쉽게 청소하고 침대 밑도 자유롭게 정말 편리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막상 써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먼지통을 비울 때마다 냄새와 먼지가 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일주일에 2번, 3번 청소하면 먼지통이 가득 찹니다. 그걸 비울 때마다 쓰레기통까지 가져가서 조심스럽게 비워야 하는데 광고에서는 위생적으로 먼지통을 비울 수 있다고 하지만 먼지통을 여는 순간 먼지가 엄청 많이 날립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가 정말 큰 스트레스예요. 퇴근하고 와서 지친 상태인데 100만원 넘는 청소기 먼지통 비우면서 먼지 날리는 거 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옆집 50만원짜리 국산 무선 청소기는 먼지 스테이션에서 자동으로 먼지를 비워줘요. 국산은 되는데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리고 다이슨 청소기 중 일부 모델은 청소기를 돌리고 있을 때 계속 방아쇠를 눌러줘야 합니다. 서양인들은 손 아구 힘이 정말 좋은가 봐요. 저는 쓸 때마다 손이 너무 땡깁니다. 진짜 가성비 떨어져요. 100만원대면 50만원대 먼지 자동으로 비워주는 무슨 청소기와 50만원대 로봇 청소기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차라리 다이슨의 저가 제품을 먼저 이용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타일러입니다. 처음엔 정말 좋아 보여요. 드라이 클리닝 안 가도 되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심지어 광고에서는 정말 맞는 기계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계절마다 사용성 차이가 너무 커요. 겨울철에는 확실히 유용합니다. 코트나 패딩처럼 세탁하기 애매한 아우터들 냄새 제거하고 주름 펴는데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름이에요. 여름철 사용 빈도가 정말 극도로 낮아집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나 셔츠는 결국 세탁해야 합니다. 스타일러로는 표면적인 냄새는 없앨 수 있지만 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실제로 써본 분들 후기를 보면 여름에는 거의 안 쓰게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1년 중에 3개월 정도는 거의 방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 쓰신다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분명히 겨울보다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엄마 집에 있는 실내 자전거처럼 옷걸이가 됩니다. 사놓고 진짜 안 쓰게 됩니다. 10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100% 활용 못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급수통과 배수통 관리도 생각보다 정말 번거롭습니다. 정장을 2-3번 정도 강력으로 돌리면 물 보충해주세요 라는 알람이 듭니다. 그러면 급수통 빼서 물 받아서 다시 넣고 배수통도 비워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이런 알람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삐 소리 나면서 물 보충하라고 하면 정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주변에 스타일러 산 사람들 보면 처음 6개월은 신기해서 많이 쓰다가 점점 사용 빈도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비싼 옷걸이가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100만원 넘게 주고 산 제품을 1년에 3개월은 제대로 못 쓴다고 한다면 솔직히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으면 편리합니다. 생각해보면 쓸 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세탁기나 건조기를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타일러의 경우 사실 교복이나 유니폼처럼 매일 입는 옷을 써야 하거나 의류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 아니면 구매하실 때 꼭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가형 로봇 청소기입니다. 로봇 청소기 자체는 정말 좋은 가전제품이거든요. 하지만 너무 싼 제품을 고르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샤오미나 중국에서 만든 15만원에서 30만원대 제품들을 보면 무작위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장애물에 부딪히고 청소가 안 된 구역이 자꾸 생깁니다. 결국 사람이 나중에 청소한 곳을 다시 일반 청소기로 돌려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써본 경험으로는 의자 다리에 계속 끼이고 러그나 문턱에 멈춰서 하루에 몇 번을 구조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 청소의 의미가 완전 없어집니다. 청소 효율도 정말 떨어져요. 같은 곳을 여러 번 돌거나 아예 안 가는 구석이 생기니까 결국 일반 청소기로 다시 청소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일하는 거예요. 매핑 기능이 없는 제품은 청소한 곳과 안 한 곳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한 곳은 계속 돌면서 정작 더러운 곳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충전 문제도 있습니다. 충전 노크를 제대로 못 찾아서 엉뚱한 곳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정말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충전 토크까지 옮겨야 합니다. 대 AI 시대에 이런 멍청한 로봇이 아직도 있나 싶어요. 소음도 생각보다 큽니다. 장애물을 계속 부딪히니까 쿵쿵 거리는 소리가 나서 특히 밤에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라이더 센서나 비전 카메라가 있는 30만원 이상 제품을 써야 진짜 자동 청소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싼 건 오히려 동락무입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네 번째는 과도한 스마트 기능이 들어간 비싼 공기청정기입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을 보면 IoT 기능에 LED 디스플레이까지 정말 화려합니다. 디자인도 정말 예뻐요.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사실 예쁘라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공기청정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터 성능입니다. 헤파 필터가 얼마나 촘촘한지, 활성탄 필터는 어떤 등급인지가 진짜 핵심인데, 사실 초고가 제품은 가격이 저렴한 제품과 공기청정기 기능은 거의 차이가 없고 스마트 기능으로만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과대 포장이라는 거죠. 실제로 필터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6개월마다 5만원에서 10만원 들어가는데 본체가 비쌀수록 필터 값도 비싸집니다. 공기청정기도 비싸게 사는데 유지비까지 커진다는 겁니다. 스마트 기능들도 처음엔만 신기하고 나중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앱으로 원격 조정한다고 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직접 버튼 누르는 게 편리해요. 그리고 밖에 있을 때는 굳이 공기청정기를 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왜 틉니까? 특히 2022년 이후 지어진 신축 아파트라면 전열 교환기가 이미 있어서 공기순환이 잘 됩니다. 거기에 비싼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하면 중복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저라면 차라리 30만원 정도의 가성비 제품으로 시작해서 실제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 사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새로 안 사실 거예요. 핵심 기능만 있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면 안 되는 가전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추천하고 싶은 가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활의 질이 완전 업그레이드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추천은 실링팬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테리어 용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활용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것 하나로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과 같이 쓰면 체감 온도를 엄청 낮출 수 있어요. 실제로 써보니 에어컨을 26도로 틀어도 실링팬 때문에 24도로 느껴집니다. 이걸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정말 큰 절약이 돼요. 에어컨을 2도에서 3도 정도 높여서 틀 수 있으니까 월 전기료 2, 3만원은 그냥 절약됩니다. 여름 2, 3개월만 계산해도 실링팬은 본전 뽑고도 남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링팬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천장에 모인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순환시켜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보일러 온도를 1, 2도 낮춰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봄, 가을 환절기에는 공기순환용으로도 좋아요. 창문 열고 실링팬 약하게 돌리면 신선한 공기가 방 전체로 고르게 순환됩니다. 회전 방향 전환 기능도 있어서 여름에는 시계 방향, 겨울에는 반시계 방향, 리모컨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속도 조절도 되고 타이머 기능까지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가격대는 국산 제품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는데 추가 요금 5만원 정도 내시면 설치까지 해줍니다. 약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가 설치가 가능하시면 알리 같은 해외 직구로 5만원대에도 구입할 수 있어요. 설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설치 영상이 정말 많고 그리고 간단한 공구만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전기 배선도 기존 전등 배선을 그대로 쓰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유튜브 설치 영상만 보시면 아마 중학생도 설치 가능할 겁니다. 다만 직구로 구입하신 경우에는 AS나 설치 설명서 같은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실링팬 설치 한 번만 제대로 하면 10년 이상 쓸 수 있고 매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정말 좋은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인덕션입니다. 처음에는 가스레인지에 익숙해서 바꾸기 망설여지지만 실제로 써보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청소 시간 단축입니다. 가스레인지는 받침대 때문에 10분이 넘게 걸리는데 인덕션은 아무것도 없고 평평하기 때문에 물티슈로 30초면 끝납니다. 맞벌이에게는 이 시간 차이가 정말 큽니다. 안정성도 확실한 장점입니다. 불꽃이 없고 냄비가 올려져 있을 때만 가열되니까 깜빡하는 상황에도 위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가스가 안 나오니까 건강을 생각하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가스레인지 사용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합니다. 미국 어린이 천식 환자의 약 13%가
가스레인지 사용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가스레인지가 있는 가정의 아동들은 천식이 걸릴 확률이 42%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를 안 쓰는 인덕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열 속도는 가스보다 빠른 편입니다. 물을 끓이거나 라면 끓이기 같은 기본 요리는 확실히 시간이 단축됩니다. 에너지 효율도 높아서 전기요금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단점은 초기 비용이에요. 가스레인지 대비 가격이 더 비싸고 인덕션 전용 냄비와 프라이팬을 따로 사야 합니다. 집에 있는 철제 조리기구 중에도 인덕션 호환 표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매 전 꼭 확인하셔야 해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인덕션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게 건강이잖아요. 청소시간 단축, 안전성, 주방 환경 개선까지 고려해도 장기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선택입니다. 저라면 주방 가전에서 우선순위 상위권에 두겠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가전은 바로 포도어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장기 투자 아이템입니다. 신혼이라고 해서 작은 냉장고를 사면 안 됩니다. 가족 구성은 언젠가는 변해요. 2인에서 3인, 3인에서 4인으로 늘어날 때마다 냉장고를 새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800리터 이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냉장고 700리터로 시작하신 신혼부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둘 생기면서 냉장고 공간 부족을 정말 절실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이유식을 준비하거나 재료를 미리 다 소분해서 보관한다면 냉동실 공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와 포도어 냉장고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해집니다. 양문형 냉장고는 중간에 칸막이가 있어서 큰 물건 넣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피자박스나 전골 냄비, 그리고 큰 접시 같은 것도 공간이 작아서 못 넣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포도어 냉장고는 상부가 완전히 뚫려 있어서 어떤 큰 물건이라도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명절 때 큰 전골 냄비도 문제없이 들어가고 케이크 상자 같은 것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기 손실 측면에서도 포도어 냉장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미국 에너지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냉장고 문을 여는 횟수가 평균 34회라고 합니다. 양문형은 문을 열면 전체 냉기가 한 번에 빠져나가지만 포도어는 필요한 구역만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 하나 꺼내려고 냉장실 전체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냉장실 한쪽만 열면 되니까 냉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어 냉장고가 양문형 냉장고에 비해 냉기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하루에 34번이나 열고 닫는다고 하면 그때의 전기요금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냉장고는 LG의 매직 스페이스 기능이 정말 핵심입니다. 매직 스테이션은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 별도 마련된 문 쪽에 음료나 자주 꺼내는 식품을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체를 열지 않아도 바로 꺼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한번 써보면 아이들 우유나 어른들 음료수는 대부분 매직 스페이스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직 스페이스는 냉장고의 가장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손으로 냉장고를 두드리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노크온 기능은 어떨까요? 노크온 기능은 생각보다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안을 보기만 할 뿐 실제 냉기 손실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신기함 정도의 기능이라 가격 대비 효용이 낮아요. 그리고 냉장고 고가 라인을 보면 정수기 기능이 들어가거나 자동으로 얼음을 제공해주는 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기나 자동 얼음 기능은 솔직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장고 가격을 기본 100만원씩 올리면서 고장 위험도 올라가요. 정수기 라인에서 물이 셀 수도 있고 필터 관리도 번거롭습니다. 그냥 별도로 정수기를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에요. 냉장고를 구매하는 게 정말 힘든데 이유가 기종도 많고 기능도 많고 가격대도 너무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냉장고를 고르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 좋은 냉장고를 하나 찍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면서 가격까지 잡은 최고의 냉장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냉장고는 매직 스페이스가 포함된 LG 오브제 870L입니다. 200만원 극초반대로 냉장고 고가 라인 오브제 중 가성비 면에서 최적입니다. 강추드립니다. 노크온이나 정수기 같은 불필요한 기능은 전부 빼서 가격이 오브제 라인 중에서도 저렴하고 용량도 870L나 돼서 신혼부부가 구매하고 가족이 늘어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리니어 컴프레셔로 10년 품질 보증해주니까 장기적으로도 정말 안심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추천드려요. 냉장고는 외관이 비슷해도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에 따라 가격대가 너무 천차만별이고 제품 번호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찾기 번거로우실까봐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후기도 5000개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들어가 보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냉장고는 예산에 맞춰 800리터 이상 포도어로 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후회템들은 모두 관리가 어렵거나 꾸준히 사용하기 힘든 가전, 그리고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던 제품들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시간과 공간이 정말 소중하니까 관리가 복잡하거나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제품들은 결국 구매한 뒤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천 제품들은 사용하기 쉬운 제품, 건강을 위한 제품, 장기적 사용과 가성비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꾸준히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제품들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시간을 절약해주고 관리가 간단한 가전에 우선 투자하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냉장고 하나 잘못 사서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집 평수나 생활 패턴, 예산 범위를 알려주시면 맞춤 추천 리스트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타임스탬프를 확인하셔서 관심 있는 부분만 골라서 보시는 것도 좋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시면서 구매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가전 추천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